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래 기다렸죠? 네, 선생님이 주말 동안 시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준다고 했는데, 네,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기다린 여러분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자,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 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분명히 시험날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서 펴볼까요? 자, 3단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교과서 3단원. 자, 47쪽부터 볼게요. 자, 47쪽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죠? 그쵸. 경제활동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자,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봅시다. 자, 경제활동의 의미라고 해서 여기서는 재화, 그리고 서비스, 이 두 개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 재화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거에 핵심이었어? 그쵸? 형태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재화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와 반대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물건이 아니라, 그쵸,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으로 가볼까요? 자, 그 밑에서는 우리가 경제활동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제활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자, 먼저 생산은, 자,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선생님 잠시만요. 자, 생산 같은 경우는 자,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만드는 것만이 생산이 아니라 그 상품을 운반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것도 내가 생산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줄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분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자,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 자,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산 요소에서, 잠시만요. 자, 생산 활동에 참여 노동, 토지, 자본.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생산 요소라고 해요. 이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가지고서, 자,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은, 자, 우리는 뭘 받게 됩니까? 그렇죠. 임금, 지대, 이자 등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분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받고 분배받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야? 소비죠. 자, 소비는 뭐예요? 그렇죠. 위에서와 같이 분배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우리가 뭐라는 거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우리는 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생산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동, 운반, 저장,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에 참여한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를 받게 되는 거야? 그렇죠.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였죠? 월급을 받고, 지대를 받고, 뭐 이자를 받고, 이런 형식 분배를 받게 돼요. 자, 그럼 분배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럼 뭘 하게 되는 거야? 그쵸?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산한 분배, 소비, 이 순환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경제활동의 의미와 그 경제활동의 종류, 자, 보게 되면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 자, 그 다음에는, 자, 밑에, 자,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잠시만요. 선생님 오랜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되네. 오케이. 자,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라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 이 세 개의 경제주체 간에 화살표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화살표로 무엇이 이동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제주체 간의 상호작용, 이 그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크게 보면은 여러분 뭘 봐야 될까? 자, 옆에 보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경제주체라고 한다. 이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이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자, 그렇죠. 가게는 주로 뭐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야. 소비하는 주체고, 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경제 주체다. 자, 가게는 주로 소비하는 주체가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 그림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뒤로 넘어가서는 여러분, 자, 자원의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자원의 희소성이란 건 무엇인지, 자원의 희소성이 무엇인지. 자, 결국에는 우리가 돈, 시간 등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쵸. 자, 밑줄 봅시다.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 밑줄, 인간의 욕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자, 왜? 자원의 양이 매우 적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 자원은 희소합니까? 희소하지 않다 그랬죠. 반대로 자원의 양이 많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많으면 희소성을 띈다 그랬어. 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 밑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희소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게 되면은, 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물에 대한 이런 희소성이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깨끗한 물에 대한 소유가 늘어나면서 따라서 물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졌다 그랬고, 자,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도 희소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무더운 여름의 날씨가 계속되는 곳에서는 에어컨 희소성이 높은 반면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자, 극지방에서는 에어컨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진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희소성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간의 욕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자, 기회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회비용 우리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 놓읍시다. 자, 기회비용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 두느냐? 자, 기회비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우리는 이제 선택의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때? 나머지는 포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서 포기하는 다른 선택이나 기회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회비용은 모든 사람들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과 관련해서는 밑에 있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비용은 뭐예요? 자,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우리가 비용이라 그러고, 자, 편익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뜻합니다. 자, 그럼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은 적게 들어야 되겠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반대로 편익은 어떻게 해야 돼?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고, 자,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알아두면은 시험 문제 파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어떤 것이 합리적일까라고 해서 활동이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우리가 꼭 봐둡시다. 자, 꼭 봐주세요, 여러분. 49쪽에 있는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를 꼭 한번 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는, 자, 교과서 몇 쪽이죠? 자, 교과서 50쪽입니다. 자,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은 경제 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자, 경제 문제라는 게 있고,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 체제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특히 경제 체제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경제 문제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생산, 분배, 소비,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뭐라고 한다는 거야? 경제 문제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근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 경제 체제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제 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뭐가 있다? 두 가지 체제가 있다 그랬었죠? 자, 하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계획 경제 체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알겠죠? 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내용과 계획 경제 체제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때요? 경제 활동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개인의 창의성도 무한히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희사원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다만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계획경제체제.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이라든지 과거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 계획경제체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자,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개인의 창의성,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되지 않죠? 왜? 누가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 개인이나 기업에 명령을 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자, 어때요? 주요 목적 같은 것들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 같은 경우는 어때? 기업이라든지 개인과 같은 사람들 모두 다 고려한 나머지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어려워. 왜냐? 다 각자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획정책체는 뭐라 그랬어? 국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가 밀어붙이면 다 모든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채택한 주요 목적은 신속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있다 그랬죠? 뭐야? 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또한 창의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경제체제와 계획정제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구분만 하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밑에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자, 동그라미 1, 2, 3, 4에 있는 네 가지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자, 어떤 경제체제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없겠죠? 자, 잘했습니다. 자, 뒤에서 보게 되면은, 자,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모든 것이 둘 다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 그쵸?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혼합경제체제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뭐 학원이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스스로 확인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1단원 자, 내용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자, 3-2로 넘어갑니다. 자,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나와 있네요. 자, 교과서는 몇 쪽입니까? 교과서 여러분 53쪽 펴볼까요? 자, 교과서 53쪽을 펴보자. 자, 기업.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 기업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라 그랬었지? 그렇죠. 기업은 주로 뭐야? 생산 활동을 보통 한다 그랬었죠?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기업은 하고서 나와 있네요.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거 꼭 기억해 두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자, 생산 활동을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 그랬죠? 자,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합리적인 선택에서 나왔었죠? 자, 내가 드는 비용은 줄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얻는 뭘? 이익은 클수록 편익은 클수록 내가 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었죠? 기업도 마찬가지야. 비용은 줄이고 자, 편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업은 뭐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업의 역할을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생산활동을 한다는 걸 알아두고 두 번째 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한다 역할. 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분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는 거가 있다 그랬잖아. 자, 이런 것들도 다 기업의 역할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이 자, 또 뭐랍니까? 그렇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였죠. 자,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 공공재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 국민들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 세 가지 생산활동을 한다. 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한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역할도 한다. 자, 이 세 가지 활동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면 교과서 몇 쪽입니까? 54쪽이네요. 자, 54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날에 더욱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라 그랬어? 앞에서 봤듯이 기업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랬어. 자, 그런데 요즘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이윤을 얻는 활동만 하다 보니까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이런 근로 환경이 뭐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원하는 게 뭐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윤 추구와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자, 안전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교육이나 문화, 사회복지 사업 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자,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거잖아. 그 이윤을 너네만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공평하게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교육, 문화, 사회복지 사업 등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시설을 뭐 건설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오늘날 부각되고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활동을 보면 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예시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과서 55쪽에는 자, 기업가 정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가들이 있다 그랬는데, 자, 기업가 정신도 하나 한번 그냥 읽고 갑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길을 잡으며 혁신과 참여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활동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도전 정신을 말한다. 자, 기업가 정신. 자,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 국제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뭔가 되게 불안한 걸 볼 수가 있죠.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고, 자, 금리는 올라가는 등 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가 어때? 뭔가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럴 때 기업가들이 움츠러들고 자,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창의성이라든지 혁신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뭐가 더욱더 부각된다는 거야. 그렇죠. 기업가 정신이 더욱더 부각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또 스스로 확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스스로 확인 문제는 여러분 지문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자, 다시 교과서 57쪽을 볼까요? 자, 교과서 57쪽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자, 수행평가에 봤던 내용들도 들어가 있네. 자, 같이 봅시다. 자, 교과서 57쪽입니다. 자, 경제활동은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 자, 시험 수행평가 나왔던 내용이네요.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생활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겠어? 그렇죠. 생애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자. 먼저 유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 노년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소년기는 자,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서 소비생활을 하는 활동이고, 청년기는 소득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습니다. 반대로 중년기는 여러분 소득도 늘어나요. 하지만 뭐 또한 같이 늘어난다 그랬어. 그렇죠. 자녀 교육이나 주택 마련, 은퇴 계획 수립 등에 따라서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년기는 여러분 어때요? 소득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그쵸? 그 이전에 우리가 청년기, 중년기에 마련되었던 노후 대비 자금이나 연금 등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경제 생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보면은 밑에도 나와 있죠? 자,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뿐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뭐야? 사고나 질병 등에 따라서 또 모든 걸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현재에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왜? 미래는 내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소득이 많은 지금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펀드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미래 소득이 없을 때를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른 수익과 지출을 살펴보고 어떻게 단기적인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생활의 변화 나와 있죠. 자,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자, 유소년기가 언제까지고, 청년기가 언제까지고, 중장년기가 언제까지고, 노년기가 언제까지인지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소득 곡선이 언제 시작이 되고 소비 곡선은 또 언제 끝나고 뭐 이런 것들을 꼭 구분을 해서 유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구분을 해서 자, 생애 주겠다는 경제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교과서 58쪽입니다. 자, 교과서 58쪽에서는 자,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와 있어. 자, 자산 관리는 무엇이야? 그렇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자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벌어진 소득으로 언제 얼마만큼 소비할지, 어떻게 자산을 모으고 불릴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자산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100대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때요? 이런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더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도 되고, 밑에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수행평가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자산 관리에 관련해서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 유동성.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익성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 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한다 그랬고, 안정성은 그렇죠?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보장되는 정도를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그랬고, 유동성은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뭐와 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금이나 적금, 은행에 맡기는 예금이나 적금은 자, 뭐예요? 안전성은 높아요. 하지만 수익성은 낮죠.
자, 이어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다고 하지만 안정성은 그에 반해 낮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은 표로도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죠. 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꼭 구분을 해둡시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분산 투자의 필요성도 나와 있어. 자,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자, 어디 하나에다가만 돈을 모든 걸 투자한다는 게 아니죠. 어떤 거는 수익성이 높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에도 투자를 하고, 반대로 어떤 것은 수익성은 좀 낮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분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 예시로는 주식이나 펀드가 있죠. 자, 뭐라 그랬어?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떨어진다 그랬죠. 반대로 또한 어떤 거에도 투자를 해야 돼? 저수익, 수익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 골고루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계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 바구니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서 들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뒤에 넘어가면 여러분 자산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다양한 자산관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행, 예금, 적금. 자, 은행, 예금의 적금은 결국에는 뭐야? 원금과 함께 뭘 받는다는 거죠? 만기 시에? 그쵸.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예금과 적금의 핵심일 거고. 보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현재 미래에 돈을 내. 왜? 미래에 올 수 있는 질병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미리 돈을 내고 사고를 당하면은 금액을 받는 것 우리가 보험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주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식회사가 자금, 그 회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받는다는 거죠. 주식을 통해서. 주식회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은 뭐야? 자,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아파트나 빌딩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다 그랬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채권과 같은 경우는 정부, 기업 등이 자금을 빌림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증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부동산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이 예금과 적금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뭐라고요?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거.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수익성은 높은 반면에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했던 거고, 보험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위험이 처하거나 질병에 처했을 때 돌려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밑에도 자산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꼭 한번 봐주세요. 자, 몇 년 뒤에 결혼할 텐데 적금을 통해 결혼 자금을 마련해. 적금 뭐라 그랬어?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발렸을 때 그랬죠? 자,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니?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랬어. 자, 주식에 투자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은 높아요. 하지만 안전성은 떨어진다 그랬었죠? 자, 또한 노후 생활이 걱정되니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수 있다? 보험이나 연금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한 번씩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교과서 몇 쪽이야? 교과서는 60쪽입니다. 자, 교과서 6쪽을 볼까요? 자, 교과서 6쪽에서는 신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 또한 수행평가에 나왔던 거야. 자, 일단은 신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죠. 신용이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 그러니까 현재 빚을 지는 거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관리의 중요성. 자, 신용을 이용할 경우 뭐라 그랬어? 우리가 현재 돈이 없어도 미래 소득을 앞당겨서 사용을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현재 소득보다 어떻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뭔가 도움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는 빚이라 그랬죠? 빚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신용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이용하더라도 신용이 높은 사람들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죠. 또한 나중에 되면은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에게는 신용카드를 주지 않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거부받을 수 있죠. 당신은 돈을 잘 못 갖고 있네요. 우리 은행에서는 당신에게 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했을 때도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신용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신용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일단은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해야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소득이 100밖에 없는데 이 100을 넘어서는 200을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소비를 하게 되면 안 돼. 어떻게 돼? 100이라는 금액이 나중에 빚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야? 현재의 미래 소득과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신용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어떡합니까? 자,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어. 신용카드를 긁었어. 그러면은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 날짜에 맞춰서 지켜야만 우리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신용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교과서 60을 쪽어보게 되면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신용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랬어. 자, 또한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에서도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대.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신용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한을 고려할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한 연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전화요금, 공과금, 카드 결제 대금 연체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항상 내 신용 정도가 어떤지 그것 항상 확인을 해보고 이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은행과도 거래할 때는 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 은행을 두고 그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신용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신용관리의 중요성 꼭 확인해 둡시다. 자,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 문제 중요한 거는 다시 안 말해도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한 번씩 꼭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뒤에 대단한 마무리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몇 단원까지 본 거야? 자, 이제 3단원 내용이 끝났네요. 자, 3단원까지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1단원과 12단원 내용을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